엄마, 왜 맨날 그렇게 살아? 딸아이가 던진 이 한마디에 저는 그만 주방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싱크대에 그대로 둔 채로요. 그렇게라는 게 뭘까요?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밥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장 보고 저녁 준비하는 게 그렇게 사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잘 살아온 걸까요? 아니면 그저 살아낸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고백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뭔가 대단한 깨달음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인생 철학을 늘어놓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오늘만큼은요, 우리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마음, 그냥 혼자 삼키고 또 삼켜온 그 무게들을요.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20대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반복해온 아침이니까요. 부엌에 서면 자동으로 손이 움직입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 덜어내고 밥 퍼담고 남편 출근 챙기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지금은 손주들 등원 준비까지 점심 먹고 나면 설거지, 빨래, 청소, 저녁 준비하고 다시 설거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밤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갑니다. 돌아보면 10년이 흘렀고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게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외출하고 집에 혼자 남게 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이었죠. 뭘 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TV를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어요.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지? 22살에 결혼했습니다. 23세 처자아이를 낳았고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됐고 아내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결혼하기 전 저는 노래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음악다방에 가서 음악을 듣곤 했어요. 패션에도 관심이 많아서 작은 월급으로도 예쁜 옷 하나씩 사 입었죠. 그땐 제 인생이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하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요. 모든 게 우리가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됐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야 했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줘야 했고,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라는 사람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후회하세요?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사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들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요.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조금은 챙겼더라면, 가끔은 나 자신에게도 우선순위를 뒀더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우리 세대 여성들은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배고파도 참고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았죠. 자식들 먼저, 남편 먼저, 시댁 먼저. 그게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라고 믿었으니까요. 친정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앞 세대 여성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건 미덕이 아니라 그냥 억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자는 일해야 해.
엄마는 이래야 해. 며느리는 이래야 해. 수없이 들어온 이 말들이요. 우리를 틀 안에 가둬버렸던 거예요. 60이 훌쩍 넘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보게 됐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은 요즘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바둑도 두러 다닙니다. 나도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나도 고생했는데, 나도 쉬고 싶은데, 하지만 여전히 설거지는 제 몫이고 빨래도 청소도 반찬 만들기도 제 일입니다. 아이들은 명절 때나 얼굴 비춥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가지만 정작 엄마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내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뭐 이게 부모 노릇이지. 애들도 바쁜데 뭘.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친구였어요.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주고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았고 석 달 만에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구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평생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어요.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고 좋아하던 그림도 포기했고 늘 나중에 미루다가 결국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내 인생은 정말 이게 다인 거야? 작은 것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돌보지 않았더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 봤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물감을 섞는 것도요. 하지만 점점 재미가 붙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색을 칠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머릿속이 텅 비워지는 느낌이었죠.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엔 친구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바닷가도 가고 산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내가 집을 비워도 되나? 밥은 차려놓고 가야 하나? 하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이제 좀 살자. 평생 주기만 했잖아. 이제는 받을 차례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받을 차례입니다.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챙길 차례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공감하고 계신가요?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았어. 그렇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던 그 손,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던 그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해낸 그 모든 날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아봐도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꽃 한 송이 사보는 것, 예쁜 옷 하나 입어보는 것, 맛있는 케이크 한 조각 먹어보는 것, 혼자서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친구와 수다 떠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는 시간, 그게 사치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젊은 날에 제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하는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 가끔은 밥을 대충 차려도 되고 청소를 밀어도 돼. 내가 피곤하면 쉬어도 되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해도 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잊지 마. 가족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해. 내 행복도, 내 꿈도, 내 시간도 소중하니까.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 말을 들었어도 실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이야. 나 하나 참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또 미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쉬고 싶을 때 쉬어도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할 권리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정말 충분히 많은 걸 해왔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당신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 정말 수고했어. 이만큼 살아온 거 대단한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당신을 위한 시간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